수도권과 강원지방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1번 그래프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AC 지역의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는 경기, 서울, 인천 중 하나임. 자,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인데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25%의 인구가 살고 있는 A는 경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90년 이후로 인구가 그래도 계속 조금씩 줄고 있는, 그리고 현재는 약 5분의 1,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서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얘는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인구가 줄었는데 정확히는 199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가장 인구가 적은 C가 인천이 되겠네요. 자, 정답을 찾아보면 1번 A는 세 지역 중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자,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이 제일 높겠죠. 인구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면적은 서울이 훨씬 좁잖아요. 그 다음 B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A에 있고요. C는 세 지역 중에서 지역 내 총 생산이 가장 많다. 자, 지역 내 총 생산이 많은 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서울과 경기가 거의 같겠죠. 이건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건 외운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문제에서 지역 내 총 생산이 가장 큰 두 개가 서울 아니면 경기고, 그 다음에 보통은 또 다른 자료를 주고서 서울과 경기를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은 뭐라고 말을 좀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통계가 그때그때 좀 달라져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아무튼 인천은 아니다. 그 다음에 B의 거주지 교외화는 서울의 거주지 교외화는 A 경기의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00년 이후 감소하였다. 자, 서울이 2000년 이후에 요만큼 정도 감소했는데 그것보다 경기도의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했죠. 자, 물론 2000년에 인천, 경기, 서울의 비율을 더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이 비율을 더한 걸 직접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게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죠. 넘어갈게요. 자, 지도는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설정한 수도권 공간 구조의 개편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 개편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지도는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 안에 답이 이미 있어요. 자, 다핵 연계형, 핵심이 여러 군데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안에서 보면 각 지역에 어떤 특색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통일에 대비해서 뭐 개발을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남양주, 이천, 수원, 뭐 성남, 인천, 파주 등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먼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수도권 지역이 골고루 발전을 하도록 만들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도권 지역 거점 도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이런 도시들이 이제 거점 도시가 되는 거죠. 거점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을 거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이 자립적 도시권을 형성하겠다. 서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역 내에서 일자리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 뭐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것도 충분히 있고 병원 같은 것도 충분히 있는 그런 식으로 수도권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게 바로 3번 내용이에요. 자, 얼핏 5번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 유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적으로 분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서로 맡은 역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3번이 정답이에요. 그다음 3번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래프에서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기준으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차 산업 더하기 2차 산업 더하기 3차 산업이 100%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보기 내용에서 1차 산업을 물어본다. 그러면 100에서 2차, 3차 산업의 합을 빼주면 될 거예요.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더하기 빼기 그래프를 정확하게 읽고서 그것만 잘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기억, 서울은 인천보다 2차 산업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얘는 5죠. 볼 것도 없이 서울과 인천은 인구 규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울이 몇 배나 많고 그리고 2차 산업의 비율이 비슷하게 줄었을 때 그 수는 당연히 서울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거죠. 그 다음 니은, 인천은 경기보다 1990년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자, 인천의 1990년을 보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 경기도에 이렇게 비중을 봤더니 3차 산업과 2차 산업 전부 다 인천이 경기보다 많죠. 이 두 개의 합이 인천이 더 크단 말이에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인천이 경기보다 적겠네요. 그렇죠? 이건 굳이 이렇게 숫자 이렇게 다 안 해봐도 그냥 대략적인 것만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X. 자, 서울은 경기보다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의 증가폭이 크다. 자, 서울을 봤더니 3차 산업이 증가한 폭이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10%, 20% 정도 증가했고요. 경기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증가한 거니까 봤더니 10%, 20%,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네요. 자,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됐고요. 리을, 서울, 인천, 경기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의 감소폭이 크다. 자, 전국 평균으로 봤더니 여기에서 요만큼 줄었는데 대략 10%가 줄어들었네요. 전국 평균은.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전부 다 서울은 대략 20% 정도. 그 다음에 인천은 얘도 거의 20%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 거의 20% 정도가 줄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리가 수도권 지역은 뭐 산업 같은 게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 공장 총량제처럼 수도권의 어떤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그래프를 보지 않더라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수도권은 196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제조업은 금속, 화학, 공업 등의 기간 산업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간이란 말은 기본이 된다, 기초가 된다, 근간이 된다, 핵심 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 산업의 대표적인 예는 1차 금속화고요. 제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정유, 석유화학이 대표적인 기간 산업이에요. 이게 있어야 다른 걸 할 수 있는. 하지만 당시 1960년대에 서울은 그래도 나름 대도시였고 그 안에 커다란 제철소 같은 걸 세울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그런 공장들이 많았었어요. 얘는 X. 그 다음에 니은, 1970년대에는 서울 주변 지역으로 제조업이 분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가 상승, 환경 오염 등의 직접 불이익 때문이다. 얘가 맞는 설명이죠. 분산된다. 직접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분산되는 거죠. 디귿, 1980년대부터는 인천과 경기도의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자, 수도권 북동부 지역이 아니라 우리 북동부 지역은 휴전선 근처죠. 강원도랑 가까운 곳이죠. 연천이나 아니면 포천 그런 데가 북동부 지역이잖아요. 자, 이 지역은 제조업 성장의 거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한 설명은 수도권 남동부 지역이에요. 남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 지역이어야 되니까 얘도 설명이 잘못됐고요. 남동부 지역이 아니라 남서부 지역. 그 다음 리을,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 수도권은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 가운데 생산자 서비스업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았죠. 자,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이네요. 니은, 리을이 정답 4번. 그 다음 5번 문제. 그래프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시도의 정보통신 기술 산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앞에서 내용 설명에서 나왔던 그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자, 기억 인천은 경기보다 ICT 제조업 사업체당 생산액이 많다. 사업체당 생산액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생산액을 사업체 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CT 제조업의 생산액을 봤더니 경기도하고 우리가 인천하고 그 비율 차이를 보면 경기도가 독보적으로 많죠. 인천은 존재감이 거의 없죠. 물론 서울도 없긴 하지만. 자, 그런데 제조업 사업체 수를 봤더니 인천 경기인데 경기 인천인데 이 인천의 비중이 생산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높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생산액을 사업체 수로 나눈 그 사업체당 생산액을 보면 인천보다 경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됐네요. 자, 이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이건 굳이 이렇게 숫자를 다 써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지리는 절대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숫자 써가면서 해볼 수는 있는데 좀 지나면 그냥 이렇게 명백하게 차이가 나니까 충분히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서울은 ICT 서비스업이, 경기는 ICT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자, ICT 서비스업 봤더니 서울의 비중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다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봤더니 그 반대로 경기도의 비중이 높죠. 자,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ICT 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이건 종사자 수를 얘는 사업체 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수도권을만 보면 되겠죠. 수도권만 봐보면 자, 우리가 ICT 제조업의 전체적인 비율은 얘가 70% 정도 돼요. 수도권이 다 합쳤더니. 근데 종사자 수를 봤더니 얘가 50%를 조금 넘죠. 그래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업체는 70%, 꽤 많은 거고요. 숫자는 많은 건데, 회사 숫자는 많은 건데 종사자 수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또는 비수도권보다 당연히 적은 거죠. 사업체 수 비율보다 종사자 수 비율이 더 많아야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X네요. 5였고 여기는 X였었죠. 리을 수도권은 전국 ICT 서비스업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ICT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를 봤더니 거의 80%. 얘는 그냥 그래프만 보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지도의 A,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춘천 말로만 할게요. B는 강릉, C가 원주, D가 태백이죠. 태백. A, B, C, D는 모두 C 지역이네요. 자, A에는 혁신 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A가 아니라 C 원주죠. B는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자, 의료기기 하면 역시 원주. 자, C는 강원도청이 위치한 강원도의 행정 중심지이다. 여기는 A. 자,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춘천, 강릉, 원주 이런 어떤 값을 제시하고서 지역을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자, 춘천의 가장 큰 특징은 강원도청이 있으니까 공공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어요. 공공서비스업. 자, 공공서비스 당연히 공무원 생각하면 되겠죠. 춘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 D는 폐광 지역의 산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태백의 석탄박물관.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A와 B는 강원도라는 도명의 유래가 된 도시다.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니까요. B, C겠네요. 자, 7번 문제.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나뉜다. 자, 수도권과 유사한 방언을 사용하는 건 영서지방이에요. 자, 강원도의 서쪽하고 대관령의 서쪽하고 경기도 사이에는 높은 산맥은 없으니까 왕래가 비교적 쉽거든요. 특히 한강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한강을 따라서 교류가 되게 많았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투리가 완전히 다르고요. 일단 기억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영서지방은 고도가 높지만 평평한 지형, 고위 평탄면이 발달하며, 자, 여기서는 시설 작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이 아니라 맨 땅에서 이슬이 내리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노지작물 재배가 이루어진다. X. 그 다음에 한강 유역 분지에 춘천 침식 분지죠. 자, 우리 침식 분지는 간단하게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분지 지역인데, 자, 주변 산지는 변성암, 편마암, 그 다음에 가운데는 화성암, 그 중에 화강암이 많다 그랬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시가지는 우리가 도시라고 말했을 때 건물이 빽빽하게 있고 그 다음에 도로의 밀집도가 높은 일반적인 도시 경관을 말하는 거죠. 화강암이 기반암을 이룬다. 분지의 바닥은 화강암이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리을은 미음보다, 자, 강릉하고 춘천은 위도는 비슷하지만 내륙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 있는 도시, 그래서 최한월 평균 기온은 강릉이 더 높다. 자, 강릉의 1월달 평균 기온은 0.4도, 서울의 1월달 평균 기온은 영하 2.4도, 무려 서울보다 2.8도 정도나 높은 거죠. 됐죠? 참고로 춘천은 1월달 평균 기온이 영하 5.5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강릉하고 비교하면 거의 6도쯤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지도의 가나 지표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강원도의 인구들 살펴봤고 3대 도시도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원주,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춘천, 세 번째로 많은 곳은 강릉, 3대 도시죠. 자, 그래서 가는 인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는 인구가 많다 그래서 반드시 원이 큰 건 아니죠. 근데 태백하고 삼척하고 원이 굉장히 크고요. 정선하고 영월하고 정선하고도 원이 강릉이나 원주보다도 크죠. 여기에 주로 발달해 있는 건 광업이죠, 광업.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수도권 시도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가나 다를 봤더니 다는 총 부가가치가 가나보다 훨씬 적죠. 그것만 보고도 인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인천 인구가 300만 명 정도로 서울과 경기보다는 훨씬 적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총 부가가치는 비슷한데 가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기는 제조업이 순위권에 없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서울이고요. 나가 서울이고요. 가가 경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아까 내용 설명에서 2차 산업의 비중, 제조업의 비중을 보면 인천이 경기보다 높았었잖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는 부가가치 비율을 물어본 거고요. 앞에 있는 내용 설명에 있는 자료는 취업자 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인천은 좀 전통적인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기도 지역은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음에 여러 커다란 이렇게 자동차 공장, 대기업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이게 제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인천이 좀 더 높겠지만 부가가치의 비율은 또는 총 생산액의 비율은 경기도가 인천보다 더 높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좀 알아두세요. 운수업이 인천에는 꽤 비중이 높죠.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서 그래요. 특히 인천항. 자, 거기에서 외국으로 이제 물건을 수출하고 또 수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료를 수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런 통계 자료를 선생님이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우리 부산도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제무역항이 있으면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서울은 C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A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B니까 A, C, B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문제. 그래프는 가나 서비스업의 지역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중 하나며 A씨는 경기, 서울, 인천 중 하나임. 자, 그럼 여러분들 서비스업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걸 두 가지로 물어봤다는 얘기는 하나는 소비자 서비스업, 하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란 얘기죠. 그래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소비자 서비스업이고요. 정보통신업은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단순 노동을 주로 활용하고 이쪽은 전문 지식을 주로 활용하고. 자, 그래서 일단 가나를 이렇게 보니까 비수도권의 비중이 얘는 사업체 수는 절반이 조금 넘고요. 종사자 수도 절반이 넘어가죠. 근데 우리가 인구 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대략 절반, 비수도권이 대략 절반인데 얘는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구 분포랑 거의 비례한다.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편이다. 이쪽이 소비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나를 먼저 또 보면은, 자, A가 여기에서는 A, B가 비슷했는데 여기는 유난히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은 서울이겠죠. 서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얘가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인구가 월등히 많은 B가 경기가 될 거고요. C가 인천이 되겠네요. 됐죠?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1번 가는 생산자 서비스업에 속한다. X 소비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나는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매출액이 많다. 아니죠? 자,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하고 비교하면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출액이나 그런 것들은 서울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 동그라미 봤더니.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사업체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맞는 설명이죠. 자, 사업체 수의 비율을 봤더니 A, B, C를 더할 필요 없이 비수도권의 사업체 수 비율만 보면 되는 거죠. 나머지 거가 수도권일 테니까. 자, 얘는 20%가 조금 넘고요. 얘는 50%가 넘으니까 생산자 서비스업이 수도권에 훨씬 더 집중해 있는 거죠. 그 다음 나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얘는 종사자를 사업체로 나눠보면 돼요. 수는 비수도권이 B보다 많다. 자, 종사자 수하고 사업체 수. 그런데 경기도는 비수도권보다 종사자 수 비율은 높아요. 이건 위에는 크고 그 다음에 아래 사업체 수 분모는 작고. 그러면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비수도권보다 경기도가 더 많겠네요. X. 그 다음 A는 서울, B는 경기, C는 인천이 되겠죠. 지금 얘는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관한 것이다. A,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자료가 두 가지나 있는데 뭐 어떤 걸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확실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지역을 구분해도 좋겠죠. 자, 먼저 목적지별 통근 통학률을 봤더니 지역 내의 통근 통학률하고 뭐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을 보면 될 것 같은데 A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죠. 서울하고 가깝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서울로 많이 출근 시간에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는 서울이랑 가까이에 있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에서 A에 해당하는 건 고양이 되겠네요. 일산 신도시가 있는. 자, 그래서 A는 고양. 그 다음에 B하고 C는 자, 지역 내 비율하고 이제 서울로 통근 통학률 비율을 봤더니 물론 지역 내 비율이 좀 차이가 나지만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자료를 준 거예요. 자,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봤더니 이제 B하고 C하고 확 차이가 나죠. 자, 일단 눈에 띄는 건 논밭 비율이 일단 B는 좀 많아요. 평야 지역이란 얘기고요. C는 논밭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임야는 숲풀림이거든요. 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 그리고 C는 대부분 산이란 얘기고요. B는 상대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은 얼마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눈에 들어오는 건 공장 용지예요. 자, 공장 용지가 C는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요만큼이니까 A하고 비교해도 B는 공장 용지의 비율이 월등히 높죠. 그래서 B는 공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구나. 화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적어볼까요? B는 화성. 자, 그 다음에 C는 자 여기인데 여기가 양평 위에 가평이 되겠네요. C는 가평이에요. 가평. 자, 물론 지역 이름은 C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강원도에서 경기도랑 가까운 곳, 한강의 상류 쪽이니까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곳, 완전 촌락,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B하고 C하고 다시 여기를 봤더니 지역 내 통근 통학 비율을 보면 C가 더 높잖아요. 서울이랑 워낙 멀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통근 통학을 거의 할 수 없는 거예요.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양, 화성, 가평, A, B, C를 구분하고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A는 세 지역 중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다. X. 그쵸? 제일 낮죠. 그 다음에 화성하고 여기 가평하고는 모르겠어요. 이건 직접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거의 같거나 화성이 조금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100 정도일 거고 화성은 확실히 100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지역 내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아마 큰 차이는 안 나서 이거하고 이거를 물어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C는 수도권 정비 권역 중 자연 보전 권역에 속한다. 옳은 설명이죠. 한강의 상류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B는 C보다 화성은 가평보다 지역 내 총생산 중 1차 산업의 비율이 낮다. 그 다음에 C는 A보다 가평은 고양보다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낮다. 자, 그리고 완전 촌락 지역은 아파트가 거의 없겠죠. 별로 없겠죠. 그에 비해서 서울이나 서울 바로 주변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아파트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B보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 X, 우리 화성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다 그랬잖아요. 찾아봐야 되나? 아마 세종시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세종시하고 화성하고 그냥 같이 1티어로 놓을게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른 비율로 증가하는 도시라고요. 아무튼 우리 화성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됐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여기 자료를 봤더니 대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지. 자, 용암대지 할 때 그 대지예요. 대는 무대할 때 대, 평평한 땅을 말하는데 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앞에서 한 번쯤 택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택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 택지. 자, 그래서 여기 화성은 대지의 비율이 여기 가평보다 높죠. 그런데 고양이랑 비교했더니 고양이 대지의 비율이 더 높잖아요. 아파트, 주거 지역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 그래프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시도별 인구 및 문화 기반 시설 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 C는 경기, 서울, 인천 중 하나임. 자, 얘는 그냥 자료 분석 문제예요. 이걸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때 비교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면 돼요. 자, A, B, C는 그냥 우리 인구 비율 보면 되죠. 자, 수도권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여기 C는 경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B는 인천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보다 조금 적은 게 서울이 되겠죠. 기억 볼게요. A는 경기, B는 인천, C는 서울이다. X. 그 다음 D은 문화 기반 시설 수는 경기가 서울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자, 문화 기반 시설 수를 봤더니
상대적인 지금 비율이지만 서울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에 비해서 경기도는 14.6에서 19.1로 늘었으니까 경기가 서울보다 많이 증가했겠네요. 됐죠? 자, 바보처럼 348개 중에 15.4% 이거 계산하진 않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넘어갈게요. 디귿 1인당 문화기반 시설 수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많다. 자, 이것도 뭐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자, 현재 시점을 보면 될 것이고요. 인구는 수도권이 전국의 약 2분의 1 정도. 자, 그런데 문화기반 시설 수는 서울, 인천, 경기를 합쳤더니 얘가 50%보다 훨씬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정도쯤 되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인당 문화기반 시설 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다. 그쵸? 우리가 얼핏 수도권이 문화 기반 시설 수가 월등히 많을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그 문화 기반 시설의 그 규모 있죠. 하나당 규모가 주로 수도권에는 큰 게 있는 거고요. 지방에는 조그마한 것들, 왜냐하면 인구가 적으니까, 그리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곳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죠. 숫자만 따지면 비수도권이 더 많다. 그 다음 문화기반 시설수 증가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다. 자, 얘는 30% 초반에서 얘는 30% 후반으로 비중이 늘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증가율은 수도권이 더 높다.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평균 기온하고 계절별 강수 집중률이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평균 기온을 보면 쉽게 세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겠네요. 연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C가 여기 대관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릉하고 여기 홍천하고 비교해 보면 자, 우리가 강릉은 겨울철이 덜 추운 만큼 여름에는 홍천이나 강릉이나 비슷하게 더우니까 겨울이 덜 추울수록 연평균 기온은 높거든요. 자, 그래서 B가 강릉이 될 거고요. 여기 A가 홍천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A는 세 지역 중 해발 고도가 가장 높다. C 대관령. 자, B는 겨울철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 맞죠? 태백산맥이 여기 행정구역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행정구역이 이렇게 괜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영동지방은 겨울이 끝날 무렵에 북동 기류 또는 북동풍이 불 때 많은 눈이 내린다. 2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A는 영서지방에, B는 영동지방에 속한다. 첫 서리가 내리는 시기는 겨울이 추울수록 빨리 내리죠. 그래서 겨울 B하고 C를 봤더니 C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추워서 서리가 빨리 내리고요. 그다음에 B는 A보다도 서리가 늦게 내리겠네요.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크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A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연교차가 제일 작겠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정답은 2번. 자, 6번 문제. 그래프는 태백시의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는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하나임. 자, 1986년하고 2016년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10만 명이 넘다가 지금은 5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요. 산업 구조도 많이 달라졌죠. 자, 86년도에는 절반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4.8%밖에 안 되는 거. 여기가 태백시니까 광업이에요. 광업, 땅속에 있는 광물을 캐내는 게 광업이죠. 광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는 나머지 하나,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자, 이제 보기 볼게요. 태백시의 성비는 2016년이 1986년보다 높다. 자, 그러면 성비는 여성 100명당이죠. 여성이 기준이죠. 100명당. 남성의 수기 때문에 자, 16년에 비해서 1986년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죠. 성비가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A의 쇠퇴는, 광업의 쇠퇴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옳은 설명이죠.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광업이 쇠퇴했으니까. A는 가정용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에 따라 침체되었다. 원래는 무연탄을 이용한 연탄이 주요 난방 에너지였으나 가정에, 하지만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로 빠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탄광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닫거나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B의 종사자 수 증가는 관광산업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5번. 7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고속철도로 떠나는 수도권과 강원지방 답사 KTX 땡땡성 정차역이 위치한 지역. 이번 답사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신설된 KTX 노선의 정차역이 위치한 A2 지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각 지역에서 답사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자, A는 여기가 양평이에요. 첫 글자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원주. 그 다음에 C는 횡성, 한우로 유명하죠. 자, D가 평창이고요. E가 강릉이네요. 자, 갑. A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형성된 국경 없는 마을의 이국적 경관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자, 양평은 완전 촌락이에요. 양평군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거의 없죠. 자, 갑이 말하고 있는 건 안산. 그 다음에 을. B에서는 혁신도시를 방문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공공기관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C에서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용암대지와 주상절리를 답사하고 싶습니다. X. 자, 용암대지와 주상절리는 여기에 있는 철원이죠. 철원. 그 다음 정. D에서는 고위평탄면에 들어선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풍력발전소를 가보고 싶습니다. 평창 대관령 맞는 설명이죠. 무. E에서는 아름다운 석호와 사빈으로 유명한 경포대 해수욕장을 가보고 싶습니다. 강릉은 경포호라고 하는 유명한 석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호 입구에 있는, 만 입구에 있는 그 사주에 발달한 경포대 해수욕장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정동진에 있는 해안단구도 되게 유명했었죠. 그래서 강릉에 대한 설명 맞네요. 을, 정, 무가 옳게 발표했네요. 정답은 5번. 8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강원지방은 풍부한 광물, 임산, 수산 자원을 바탕으로 광업, 임업, 수산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석탄과 석회석은 옥천 습곡대에 위치한 강원도 남부지역 영월, 정선, 태백, 삼척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남한 제1의 광업지역으로 성장하였고 석탄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가 아니라 그 반대죠. 석탄 산업이 쇠퇴할 것이 예상되자 이제 정부에서 강제로 탄광을 문 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규모가 작은 탄광들은 강제로 합병하고, 그렇게 해서 석탄 산업을 정리한 게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에요.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디귿. 광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관광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 과거의 탄광촌과 산업 철도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뭐 레일 바이크 같은 거 있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일단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 강릉은 항구 도시니까 해양 바이오, 원주는 의료, 그 다음에 춘천은 그냥 바이오. 자, 그래서 리을도 옳은 설명이네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이 4번.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수도권하고 강원지방 문제 해설까지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강 남았네요. 충청, 호남, 영남지방과 제주도. 자, 여기도 완전히 복습이니까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